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인데 강릉과 서울 사이 4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15 총선 때 같이 실시되는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고성 속초 산불 이재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한전 피해보상금에서 공제하기로 해 이재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책임 감경안 부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확약서를 써준 태백 씨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본격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귀성 귀경 차량에 관광객들까지 몰리는 설 당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56만 명이 고향을 찾거나 휴가를 위해 이동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88%가 승용차를 이용하겠다고 답해 고속도로 통행량은 작년 설보다 6.2% 늘어날 전망입니다. 귀성길은 24일 오전이, 귀경길은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 이용 시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4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영동고속도로 만종 새말, 둔내 봉평, 진부 대관령 구간이, 귀경길은 강릉 진부, 평창 둔내 구간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 당일에는 귀성 귀경 차량에 도내 스키장과 리조트, 겨울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까지 몰리면서 도내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피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 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참고해 경로를 수정하면 그나마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 앱 또는 문자정보에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행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혼잡 시간대를 피하시면 보다 원활한 귀성 귀경길이 될 것 같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설 전후 3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암행 순찰차와 드론 등을 활용해 버스 전용 차로와 갓길 차로 위반, 난폭 운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 음주 단속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고성군수 재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회계 처리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안내했습니다. 이경일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군수를 다시 뽑는 재선거는 오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실시되고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오늘 등록한 출마 예정자입니다. 동해 삼척 선거구에 국가혁명배당금당 황성용 씨가 등록했습니다. 정부가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했던 위로금 등을 한전의 피해 보상금에서 공제할 방침입니다. 보상 금액이 줄고 보상 시기도 늦춰질 수 있어 이재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산불 이재민 지원금에 대한 구상의사 철회를 행정안전부가 거절했습니다. 산불 이재민에게 선지급한 위로금과 지원금 등 385억 원을 재난안전법에 따라 한전에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이재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구상권 철회를 요청했던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와 한전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법에서 정한 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고 한전 내부적으로는 이제 향후에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산불 피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한전의 피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구상권 행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이 시작돼 정부나 지자체에 구상 금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은 이제 시작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년, 3년 걸릴 수 있는 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우리 이재민들인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산불 피해 비대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전 사장,
강원도지사 면담을 통해 정부 구상권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태백 관광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결정을 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본격화합니다. 기부금을 줬다가 혹시 잘못되면 책임은 태백시가 지겠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소송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지난 2012년 경영난에 허덕이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은 폐광지역 지자체가 추천한 사회이사들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백시는 민영사상 문제가 생기면 대신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자칫하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걸 걱정한 건데 불안했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요구로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안건에 찬성한 사회이사 7명에게 30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자가 불어나 배상액은 현재 6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만 243만 원입니다. 해당 이사들과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공익을 위한 거였다며 강원랜드 주주총회를 통해 배상금 감액을 추진했지만 최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전 이사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구상권 청구 소송. 확약서 내용을 태백시가 이행하라는 겁니다. 지난해 소재기 이후 주주총회 결정을 지켜보느라 멈춰섰던 변론이 다음 달 4일 재개됩니다. 태백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지만 이 소송으로 사태가 정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태백시가 채무 부담을 지게 될지 모르는 확약서를 써주면서 지방자치법과 어긋나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판결 확정 이후 채권 추심업체를 선정하고 전 이사들의 재산을 확인하는 등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정부가 거대 통신사의 지역 유선방송 합병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조건을 걸었지만 전국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광역화하면서 지역성이 훼손될 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지역의 종합 유선방송을 합병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KT계열, LGU+ 계열 등 통신 3사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었습니다. 과점화된다는 것은 콘텐츠 협상력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 채널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성의 약화입니다. 지역 채널을 현행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거대 통신사가 결국 수익성이 낮은 지역 채널을 줄이고 지역 콘텐츠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역성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규제는 어렵다는 방침입니다. 어렵다는 측면은 당연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이라든가 활성화 지원 수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통신 3사의 지역 콘텐츠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권역에서도 이제는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여론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라는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공적 책무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공모에 강원도가 응모한 빅데이터 기반 양간 지풍 도시 산불 긴급 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3년간 20억여 원을 들여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의 CCTV, 열 영상 데이터 등을 통합 관제하는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시간 산불 확산 모니터링 실증 지역 조성, 산불 진화 차량 내 위치 정보, 동영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양간 지풍은 봄철에 태백산맥을 넘는 서풍이 동쪽으로 빠르게 부는 현상으로 지난해 4월 발생한 속초 고성 산불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정부와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중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삼척에 유치하기 위해 강원도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가 제안한 내용은 삼척시 원더급에 있는 LNG 기지에 하루 5톤 규모의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가스공사가 2월 중에 전국적으로 2곳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앞서 지난해 하루 1톤 용량의 소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감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 기준 도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니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5,025명으로 3월까지 지역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생 유권자와 교사가 참여하는 선거법 교육과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자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학생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현행 학교 규칙 사례를 전수조사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10억 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508명의 투자자가 참여했고 목표 금액 10억 원을 넘는 10억 3천여만 원이 청약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투자자들에게 국내선 왕복 티켓과 신규 노선 프로모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실시간 검침과 가스 누출 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 가스 계량기가 강원도에 보급됩니다. 산업통상부는 강원도를 스마트 가스 계량기 실증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올해 말까지 500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가스 계량기가 보급되면 도시가스 검침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아도 검침이 가능하며 도시가스사에서 가스 누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1인 여성 또는 고령인 가구가 많고 검침원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부터 스마트 가스 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